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 내가 봤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때는 졸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준비니 어쩌니 하면서 공부하기 바쁜 시기였죠. 하지만 장래희망이 만화가인 저에겐 먼 섬나라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날은 겨울치고는 더웠던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아마 둘째 주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잡지가 나오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서점은 잡지가 그날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저녁 6시쯤 되어서야 책이 배달되곤 했습니다. 다른 서점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서점을 가기 위해 저녁밥을 먹고 밖으로 나왔을 땐 가로등 하나 없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니 버스가 오더군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서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려 마지막 한 권 남은 잡지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책을 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책을 산 서점 쪽에 코트를 입은 사람 한 명이 보이더라고요. 다리가 굉장히 길었고 목도리도 허리까지 오는 긴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꿈이 만화가인지라 길을 걷다가도 모델로 쓸만한 사람이 지나가면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 두기 위해 한참을 쳐다보곤 했죠. 그 사람은 모델로 쓰기에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우산을 묘한 포즈로 머리부터 가슴까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휘하고 불었고 그 바람에 제 앞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곱슬이었기 때문에 머리라도 단정히 하기 위해 항상 거울을 들고 다녀서 거울을 꺼내 앞머리를 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로등이 길 건너편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등을 가로등 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걸 느꼈습니다. 거울의 각도를 그 사람 쪽으로 돌렸는데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이 어떤 건지 느꼈습니다. 머리가 없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머리부터 우산을 안 들고 있던 왼쪽 가슴까지 도려낸 것처럼 잘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예전에 TV에서 보면 귀신은 거울이나 사진에는 찍히지 않았는데 어째 요즘 무서운 얘기를 들어보면 귀신들이 하나같이 거울이나 사진에 찍히냐? 라고 말이죠. 아무튼 전 패닉 상태에 빠져 한참 동안 거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굳어 있는데 그 사람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다시 우산으로 가리더군요. 때마침 버스가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타야 할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이 그 사람 쪽을 향해 이년아 어디서 사람한테 장난질이야? 라고 창문에 머리를 내놓으시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버스에 열린 앞문으로 후다닥 뛰어들었습니다. 살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 사람이 서 있던 방향을 보니 아직도 기묘한 자세로 들어져 나간 머리와 가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도 짧은 것이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있어서 허리까지 왔던 거더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버스는 출발하고 버스 안에는 할머니 한 분, 그 옆자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한 분,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한 분, 그렇게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서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바쁘게 뛰고 있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계신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비 오는 날은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밖에는 나오지 마. 특히 오늘같이 더운 겨울날이면 더하지. 저도 그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 더 지났을 때 할머니께서 다시 말을 건네셨습니다. 총각 난 여기서 내려야 하네. 다음부턴 오늘 같은 날 나오지 마. 하지만 할머니는 버스가 정류장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 벨을 누르지 않으시더군요. 그때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자가 놀라서 일어나 벨을 눌렀습니다. 버스는 멈추고 나를 제외한 할머니와 아저씨, 그리고 여자까지 다 내리더군요. 버스는 다시 출발하고 조용한 버스 안에는 기사 아저씨와 저 둘만이 남았었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 요즘 그 핸즈프린가 뭔가 하는 거 얼마 정도에 파나?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에 당황해서 저는 핸드폰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까 핸드폰 통화한 것 아니었어? 라고 아저씨가 물었죠.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네.
전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말했죠. 응? 무슨 할머니? 아까부터 버스에는 학생하고 방금 내린 여자 둘만 타고 있었잖아. 저는 다시 한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검은 양복 아저씨는 누구지? 할머니는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만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밖에는 나오지 마. 특히 오늘같이 더운 겨울날이면 더하지.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린 뒤 도저히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1시간가량 쪼그리고 앉아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아저씨를 만나 겨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비 오는 날에는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병대 훈련소. 제가 해병대에 입대 후 겪은 일입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들도 계실진 모르겠지만 해병대 훈련소가 포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듯 합니다. 아무튼 극기주가 끝나고 수료식을 앞둔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전 행정병이라 소등 후에도 편지나 소포, 등기를 관리를 해야 했고 그래서 늦으면 12시, 바쁜 날은 1시 가까이 돼야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날은 왠지 편지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행정병들과 편지 분류를 다 끝내고 나니 12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극기주 다녀와서 부터 일찍 자기 시작했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심히 조용했습니다. 행정동기들은 자기 소대에 온 손편지와 인터넷 편지를 들고 자기 소대로 돌아갔습니다. 전 뒷정료와 등기 같은 걸 처리해야 해서 20분 정도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나니 1시 가까이 된 시간. 1시에 불침번이 있어서 편지는 관품함에 넣어놓고 군복으로 갈아입었고 저와 같은 시간에 불침번을 서는 2층 동기들과 함께 불침번을 하러 1층으로 내려왔는데 제 옆자리인 12시 불침번을 서던 동기가 1층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너 왜 벌써 올라가? 아직 신고 안 했지 않아? 아무 말이 없던 동기는 약간의 미소를 지은 채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제 동기는 뭐지 싶어서 일단 1층으로 내려가 계단을 보고 대기 중이었는데 소대장님이 바로 불침번 근무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바로 불침번을 교대하러 교대 장소인 화장실 앞 생활관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12시 불침번들은 교대 장소에 6명 전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못 본 사이에 내려왔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대충 교대하고 서서 졸고 있었습니다. 사실 피곤해서 말하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12소대 명체를 달고 있는 소대원이 화장실을 간다고 혼자 화장실에 와서 들어간 뒤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당황하면서 뛰어나온 것입니다. 이유를 묻자 아까 그 새끼 타령한 것 같아. 화장실에 없어.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데 화장실 창문은 높고 작았지만 화장실로 들어간 놈은 호리호리해서 쉽게 나갈 크기였습니다. 높이는 소변기를 밟고 올라가면 될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일단 저희 쪽 불침번 2명이 소대장실로 뛰어가 당직 소대장님께 보고하였고 당직 소대장님은 바로 12소대로 달려가 인원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원 이상무. 소대장님은 장난하냐면서 저희에게 혼을 내시려 했지만 저희는 정말 억울하다고 1층 화장실 쪽 6명 전부 화장실 가는 걸 봤다고 하였고 소대장님은 저희가 졸았거나 아니면 한눈 팔 때 나간 걸로 판명하시고 저희에게 꿀밤을 먹이시고 12소대 소대원들에게 사과하라 하시며 12소대원들은 다시 자라고 한 뒤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녀석처럼 호리호리하고 말라빠진 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한 뒤 다시 근무를 서는데 샤워장에서 샤워기가 틀어지면서 샤워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는 당황해서 불 꺼진 샤워장에 남자 6명이 떨면서 들어갔는데 중간에 샤워기 하나가 물이 틀어진 채로 물을 강하게 뿜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샤워기 끄고 오라고 하다 결국 제가 뛰어가서 샤워기를 끄고 다시 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샤워기가 켜질 환경이 없었습니다. 비누가 떨어지면서 샤워기를 틀었으면 비누가 있어야 하는데 비누는 거의 없는 상태였고 1층 샤워장은 샤워기를 교체를 해서 새 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틀어질 환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 끄고 나왔는데 저희 6명은 들었습니다. 콧노래 소리를 말이죠.
샤워장에서 울리는 콧노래 소리를. 소리가 울리는 곳은 분명 저희가 방금 나온 샤워장. 저희는 분명 6명 전원이 다 있는 상태. 저희는 무서워 소리도 못 지르고 벌벌 떨면서 3초 정도 떨다가 누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저희는 소리도 못 지르고 밝은 1층 중앙으로 뛰어나와 마침 소대장님이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나오셨고 그대로 소대장님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소대장은 저희를 데리고 소대장실로 들어왔고 저희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셨죠. 저희는 겁에 질린 채로 방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자 소대장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저희를 위해서 샤워장과 화장실을 다녀오셨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다녀오신 소대장님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몸이 약해져 그런 거 같다면서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셨지만 저희는 먹지도 못하였고 시계를 보니 다음 불침번을 깨우러 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죠. 소대장님은 다음 불침번만 내려보내고 저희는 그냥 자라고 말씀하신 뒤 1층 순찰을 두셨습니다. 저희는 둘이 꼭 붙어서 2층에 올라가 다음 불침번을 깨우고 그대로 모포를 덮고 벌벌 떨었습니다. 자지도 못한 채 서로 떨다가 2시 불침번이 근무를 끝내고 올라오더군요. 저기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는데 한 가지 거슬리는 말. 화장실 양끝 칸에 누가 문을 잠가 놓고 튀었어. 화장실 맨 끝 칸. 저희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봤을 땐 분명 다 열려 있었는데 저희는 그날 섬뜩한 느낌이 전신을 감은 상태로 겨우 잠들었고 다음 근무부터는 1층 화장실 쪽 근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죠. 한동안은 수료식 연습으로 들떠서 잠시 잊었던 기억이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 하다가 생각나서 말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